대리운전 할 때 하루에 5만 원이었어요, 목표가. 잠 줄여가면서. 근데 부업으로 100만 원은 솔직히 전 이런 말 좀 조심스럽지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 다이렉트로 물어볼게요. 네. 스마트스토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 최신성, 적합성, 리뷰 그런 조합하는 거를 무조건 다 맞추시고 소싱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싱. 네. 그러면 대표님만의 소싱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소싱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네.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야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 그냥 꿀팁 쫙 알려주세요. 제가 효자 상품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걸 소싱한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요? 네,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마켓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존을 보면 아마존에서 리뷰가 몇만 개씩 있는 제품인데 네. 국내에 없는 제품이 있어요. 네. 찾아보면. 네.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네.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같은 제품인가요? 같은 제품 아닌데 예를 들어 카메라라고 치면 네. A 카메라가 아마존에서 엄청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이미지로 검색해서. 그쵸. 네. 그 다음에 주문을 해본 다음 퀄리티를 체크하고 이게 아마존에 파는 상품이랑 퀄리티가 어느 정도 맞으면 네. 그걸 한국에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상품명은 어떻게 지으세요? 상품명도 그냥 네이버에서 하라는 대로 다 짓는데 네이버 하라는 대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했던 방식은 솔직히 네. 소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잡아서 하는 방법이 네이버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쿠팡이랑 G마켓 옥션 다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선 네이버만 얘기를 하면 소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에서 1등을 먹고 판매가 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 상품명 적을 때 그 앞단에 소형 키워드, 중간에 중형 키워드, 끝에 대형 키워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다 처음에는 소형 키워드를 해서 노출되면 그 다음에 올리시나요? 다 섞어요. 네이버가 아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넣는 그 점수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소형 키워드를 첫 번째 했으면 소형 키워드에 점수를 많이 주고 대형 키워드를 첫 번째 했으면 그 또 점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판매를 하다가 네. 이제 판매가 되면 이 순서를 바꾸는 거죠. 와, 대표님 지금은 월 매출이 한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제가 매출이 6천만 원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구매 대행은 그 마진이 위탁보다는 높은 편이니까 높다라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대충 한 40%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좋아요? 네, 한 35%? 국내 위탁은 10% 해도 많이 하는 건데 35%면 마진이 괜찮네요. 많이 높죠.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많이 하신 이유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마진이 높아서 했어요. 와, 돈을 벌어가는 게 국내 위탁이랑은 좀 다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마진이 높은 매력에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래도 단기간에 매출이 6천만 원까지 나오셨는데 나름대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시작은 언제 하셨어요? 신사임당님 그 처음에 그 이슈가 있을 때 네. 저도 위탁으로 시작했어요. 네. 위탁으로 그때 제가 음식을 팔았었는데 고구마를 판매했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모했었는데 지금 고구마나 좀 유명한 제품들은 검색을 하면 리뷰 건수랑 구매 건수가 9999 플러스예요. 와,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솔직히 진입을 못 하거든요. 못하지 당연히. 근데 저는 그때 상황도 안 좋았고 장인어른이 이제 그쪽에 계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시도를 해서 그때 진짜 제가 조합하고 막 공부와 정보들을 해서 제가 1페이지 6등에 꽂힌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고구마가 1페이지에 다 구매 건수 9,999 플러스 리뷰 건수 9,999예요. 근데 이제 상품을 등록하면 저 안드로메다 있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1페이지까지 와서 노출시켜서 리뷰를 받을 수 있었나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게 네. 9,999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네. 광고를 제외하고 네. 다른 한 스토어가 한 300 몇 건의 판매 건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광고도 아닌데 5등, 6등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이거 뭐지? 그때는 생각 없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실행감을 가지고 했는데 네. 우선 마케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다 아시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페, 뭐 인스타, 페이스북 한 번에 동시에 진행을 해서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그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점수를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구매를 시키면 점수를 되게 많이 줘요. 그 단기간이라는 게 얼마만큼인가요? 그러니까 최신성 점수가 네이버는 7일, 14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7일 안에 결과를 일으켜야 점수를 많이 주고 그것도 안 되면 14일 안에는 무조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을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네이버 1페이지 1등이 구매 건수가 1000건이고 리뷰가 1000인데 네. 저는 이제 진입해서 일주일 동안 만약에 100건을 주문을 받아도 그 사람보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쵸. 그 1페이지에 있는 사람이 100건 이상을 팔면 그 사람이 물론 더 있겠지만 근데 그 2, 3등 있는 스토어보다 제가 단기간에 더 판매를 많이 하고 리뷰나 별점을 많이 받으면 네. 저희는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일단은 그 뭐 구매 건수나 리뷰 수가 많다고 쫄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그게 그렇죠. 일주일 이내에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만 잘 돼야 되는데 쇼핑몰 쪽에서는 또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네. 쿠팡도 그렇고 다른 마켓도 다 최신성이라는 점수가 있으니까 최신성에서 저희가 얼마나 판매를 잘하고 마케팅을 하는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쇼핑몰 시작해서 고구마를 파셨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했어요? 뭐 배우고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료가 많잖아요. 네. 정보도 많고. 맞아, 유튜브 블로그 없는 게 없어요. 네, 저는 대표님 얘기만 들어도 무조건 시작해서 하면 돈 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했을 때 힘들었던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멘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멘토를 만났고 그 멘토분한테 많이 배우고 실행을 했어요. 실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카페 정말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든 티 안 내게 홍보도 하고 티 나게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즘 좀 힘드니까 네. 돈을 주고 맡기는 마케팅 업체에 아,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은 뭐 아이디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블로그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 그러면 온라인 시장에 진짜 맨 땅에 헤딩하셔서 고구마 팔았잖아요. 네. 언제부터 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겠다. 그때는 제가 부업이었거든요. 직장을 다니셨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현장 일을 한 7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또 제가 대리운전이랑 배달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아 제가 열심히 살게 된 계기가 제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무슨 사기요? 캐나다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건축 사업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배우고 잘 되고 있었어요. 대기업 하청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사기를 당한 거죠. 많이 당했어요, 금액이? 한 몇 천만 원 정도 당했는데 네. 그때 제가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한테 일당을 줘야 되니까 주고 나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뭐 이악 물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마치면 대리운전 하시고 네. 또 다른 거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대리운전이랑 배달 같이 배달도 하신 네, 거예요? 배달도 하다가 병행하다가 제가 위탁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돼가지고 왜냐면 그게 가락시장 가면 경매를 새벽에 하거든요. 네. 그럼 경매 끝나고 제가 물건 받아와서 거긴 또 10kg 단위로 10kg, 20kg 이렇게 받으니까 그걸 또 3kg, 5kg 또 저울에 포장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진도 적고 하니까 좀 이제 쉬고 있다가 올해 4월에 잘 나가는 서과장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했죠. 그 서과장님을 만나서 교육 받은 걸로 네.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뻥 튀게 되신 거네요. 네, 당연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성인이 돼서 누구를 이렇게 진짜 존경한 적은 없거든요. 서과장님 전 아직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시고 제가 예전에 고구마를 했었던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서과장님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진짜 되는 시장이구나 확신을 갖고 실행을 해서 남들보다 성과가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하루 이렇게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은 이제 제가 현장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말인데 저도 뭐 일용직을 해봐가지고 네. 예. 저는 일용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해서 집에 오면 6시 그리고 제가 아기가 2명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저녁 먹고 샤워하고 이제 동화책 보고 하면 10시면 애들이 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상품 수집하고 뭐 대리운전 간다던가 그 다음에 새벽에 오면 업로드하고 뭐 주문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와, 4시간 정도 자면서 살았는데 대표님이 최근에 올리신 영상 있잖아요. 새벽에 상품 등록하는데 와이프분이 예, 저 그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게 전 정말 중요하고 실행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남들이 그냥 설렁설렁 카톡하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상품 등록하는 거랑 진짜 인생을 한번 걸어본 거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집중력이. 네,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솔직히
1시간, 2시간에서 몇 천만 원 벌겠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몰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레버리지 쓰면 되는데 처음부터 한두 시간에서 월 1,000만 원 번다? 와, 이거는 거의 사기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교육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첫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열심히 안 하실 거면 그냥 가셔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지금 온라인 시장은 예전과 다르게 더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하는 게 중요하고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으셨나요? 아니면 또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안정기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게 저는 위탁을 하다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다가 브랜딩으로 지금 넘어가서 사입을 하고 그걸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번 돈을 거기에 당연히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저 확신이 있으니까 전 터트릴 자신 있거든요. 와. 지금 시중에 나온 제가 못 듣는 강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수강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이시네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사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 팀이 지금 유명한 강의를 다 듣고 그다음 저도 같이 공부해서 같이 교류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법인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온라인 쇼핑몰은 워낙 빨라가지고 뜨던가 잘 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거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돈 쓰는 걸 엄청 싫어하시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강의 듣는데 돈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 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유튜브에 제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이제 온라인 사업과 차이점을 올렸어요. 네.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제 뭐 백다방도 있고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창업 비용이 1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인데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대표님들이 처음에 오시면은 쇼핑몰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그렇게 선뜻 대답 못 하세요. 근데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커피집 하는 것보다 저는 온라인 사업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실패를 하더라도 배우는 게 많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네, 오프라인 매장 일단 고정비 자체도 크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은 뭔가 잘 팔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더 이상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근데 너무 큰 금액 이하면 괴리감 느끼실까봐.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힘들었잖아요. 그게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업을 한다는 게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본인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쵸.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실함이랑 가족 아, 네,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이게 빚을 갚기 위한 것도 있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딸아이가 그 쉑쉑버거를 좋아해요. 아, 비싸잖아요. 네, 한 번 먹어봤어요. 네, 쉑쉑버거가 집 근처 백화점 거기에 있는데 네. 딸아이가 가면 이제 저는 비싸서 전 옆에 버거킹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괜찮아 하고 이제 와퍼 사서 집에서 애들 먹이고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좀 돈을 그래도 조금 벌면서 네. 가족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마음껏 다 시키니까 한 5, 6만 원 나오더라고요. 네. 햄버거 집에서. 부담 없죠, 근데. 근데 그게 되게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맞아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없어 보고 힘들어 버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쵸. 네. 돈 벌어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는 우선 잠을 많이 잘 수 있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전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하루 루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의 진행하는 거 외에 제가 아침에 애들 밥 먹이고 양치시키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업무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다니던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유라는 게 있고 시간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도 아침에 애기 밥 먹이고 학교나 유치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은 사람이 언제 절실한지 아세요? 저는 일단은 바닥에 들어가서 돈이 없을 때랑 제 돈 없는 걸로 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보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절실함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봤죠? 네, 거기서 그 대사가 나오는데 사람이 언제 절실한지 아냐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대안이 없을 때. 저는 정말 대안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제가 하루라도 일을 안 나가면 가족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진짜 아픈 거 다 참고 졸린 거 다 참고 정말 대안 없이 진짜 절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래도 끝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왜냐면 대안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방법밖에 모르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2배, 3배 노력했던 게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시장이 쉬워 보이고 돈이 된다 해서 뛰어들잖아요. 네. 제 유튜브를 보고 시작하신 뭐 2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단지 그냥 절실함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잘 못하셔도 되지만 이게 빠름과 느림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교육을 해보면 60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당연히 많이 하셔야겠죠, 노력을. 근데 이게 매출이 일어나는 문제는 그 아이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템이 중요하고 이게 남들이 다 하지 않는 방법을 저는 좀 추구를 했거든요. 남들이 다 똑같이 파는 거 판매를 해도 판매는 되지만 네. 매출을 극대화시킬 거면 아무래도 이제 차이점이 있어야겠죠. 맞아요. 저도 소싱을 나름대로 잘해서 단기간에 매출이 많이 나온 케이스인데 네. 이게 소싱을 잘한다는 게 운의 영역도 있고 또 남들이 안 한 걸 찾는 약간 리스크를 찾는 것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하니까 큰 파이에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 하나하나씩 정말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갔을 때 지치지 않아요. 네. 한 방에 빵 터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대표님은 온라인 쇼핑몰 해보시면서 이 쇼핑몰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우선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지어짜보면 우선 장점은 첫 번째는 리스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맞다. 네. 리스크가 적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그다음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거를 또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단점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 단점은 진입 장벽이 솔직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포기를 많이 하시면 솔직히 저희는 좋죠. 맞아요. 근데 그 포기 안 하시고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단점이라 하면 저는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간다. 포기가 빠르다.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래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 30대 중반에 네. 아기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이제 가장인데 이제 빚을 좀 많이 졌어요. 네. 사기를 당해서. 네. 진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벌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을 찾아와요. 진짜 무릎 꿇으면서 대표님 정말 저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시키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스토리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락이 솔직히 정말 많이 와요. 연락 오죠? 네. 네. 연락 많이 오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만나도 뵀는데 솔직히 지금 빚이 있으면 온라인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제품을 저희가 주문을 받으면 주문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문이 많아지면 네.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빚이 있으면 저는 제가 했던 몸 쓰는 일을 해서 우선 돈을 벌고 유튜브를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돈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맞네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싶은 얘기나 이거를 딱 정해서 시작을 하셔서 돈을 모으시면서 브랜딩을 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빚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빚을 일단 노동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도 빚을 갚아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쌓일 때쯤에 네. 온라인 시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이랑 마케팅, 유튜브 이건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왜 안 해요? 왜? 유튜브 어렵지 않죠? 저 편집할 줄 모르거든요. 집에서 휴대폰 하나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편집자나 크몽이나 올려도 다 편집해 주시는데 네. 왜 안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는데 리스크도 없는데 왜 안 해요? 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지금 이 돈 버는 형님들 채널이 첫 번째 채널이 아니잖아요. 네 번째 채널이에요. 네. 네. 되게 노력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이거 좀 많이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유튜브나 다른 데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 보면 성공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난 아빠처럼 못하냐고.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해보자. 차근차근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쇼핑몰 할 때 이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이거 해봤자 한 개 팔면 뭐 마진 1,500원 남는데 이거 해갖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뭔가 한 가지 좀 뭐 조언이나 아니면 경험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도 처음에 될까 말까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고 제대로 된 절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시면 진짜 온라인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지금 미디어에 노출 안 된 사람 제아의 고수가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보시고 혼자 상품 등록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각자 지금 시작 상황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우선 실행력이 중요한 것 같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의 개념이 그냥 월급 이상의 돈을 좀 벌 수 있고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수준. 그렇죠. 대리운전 할 때 하루에 5만 원이었어요 목표가. 잠 줄여가면서. 근데 5만 원으로 이제 뭐 20일 해서 뭐 100만 원이면 진짜 좀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부업으로 100만 원은 솔직히 전 이런 말 좀 조심스럽지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 궤도만 올라가면 하루에 순이익 100만 원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네. 마지막으로 뭔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정말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우선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절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면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도전해보시고 열심히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인생도 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을 찾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다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